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프린세스라는 단어를 이제 문자를 배열을 할 건데 양 끝에는 반드시 모음이 오고 P와 R 사이에 N 또는 C가 오도록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그래? 그럼 나는 P와 R 사이에 N 또는 C가 오는 상황은 P, R, N, C 입장에서 관찰을 해보면 전체 이들을 나열하는 가지수는 원래 4팩까지예요. 그죠? 근데 그 4팩까지 중에서 나는 뭐만 된다는 거냐면 예컨대 어떤 것만 되냐면 P와 R 사이에 N 또는 C가 오는 것만 돼요. 그럼 P와 R 사이에 N 또는 C가 안 오는 것도 있겠지. 즉 예컨대 이런 게 있어요. P, R, N, C 이런 거. 우리는 4개를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P와 R 사이에 공간이 있으면 무조건 P와 R 사이에 N 또는 C가 들어오게 돼 있죠. 그죠? 즉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 4팩토리얼 가지 중에서도 내가 관찰하고 싶은 거는 P와 R이 서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만 보고 싶어요. 됐죠? 그럼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3팩? 2팩까지죠? 그죠? 이거를 4팩에서 빼줍니다. 즉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비율은 전체 4팩 중에서 너 빼기 너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전체에다가 곱해주면 돼요. 그냥 전체 가지수는 얼마냐면 8팩 나누기 S가 2개가 똑같나요? 근데 I랑 E랑 양 끝에 들어와야 되고 근데 그거 2개끼리 자리 바꾸는 거. 그래서 6팩 곱하기 2팩 곱하기 2팩분의 1. 이게 I, E 자리 바꾸는 거. 얘가 S가 2개 이렇게 있어서 없어지고 너 곱하기 너 이렇게. 그러니까 I가 양 끝에 온다는 건 그냥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걸 유지를 한 채로 나머지만 이제 움직였을 때 원래 그만큼이 되는 건데. 그 다음에 24번 했고 38번. 6개의 숫자 0, 그 다음에 2색 2개, 4 하나, 6 2개. 6자리 자연수 밑줄. 일단 6자리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맨 앞은 무조건 0이 안 돼요.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몇 자리 자연수 아니면 그냥 뭐 6개를 이용을 해서 뭐 맨 앞에 있는 거를 뭐야 100만인가? 10만? 10만짜리. 맨 앞에 있는 건 뭐 10만짜리, 그 다음은 뭐 만짜리 이런 식으로 각각 자리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대놓고 6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 맨 앞은 이제 0이 안 돼요. 0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간히. 근데 뭐라고 했냐면 같은 숫자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고 싶대. 그래? 그러면 0 있고 2가 2개 있고 4가 있고 6, 6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은 맨 앞은 0이 안 됩니다. 맨 앞은 0이 안 되죠? 그럼 기껏해야 맨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2이거나 6이거나 4밖에 없죠. 맞나요? 너무 맞죠? 자, 근데 얘랑 얘는 2가 2개고 6이 2개이기 때문에 상황상, 느낌상 뒤에 나오는 요 5개를 나열하는 가지수들이 너랑 너는 동일할 것 같아요. 그죠? 실제로 동일하죠. 근데 얘는 좀 달라요. 왜냐면 얘는 뒤에 같은 2도 2개 있고 6도 2개나 있단 말이야. 그래서 2 2개, 6 2개가 같고 얘는 그 뒤에 나오는 게 2 1개, 4 1개, 6 2개, 0 1 이거란 말이야. 그럼 일단은 여기는 2가 못 와요. 그죠? 위에 것만 먼저 보면 2가 올 수가 없고 2가 아닌 어느 하나가 올 텐데 그럼 또 다른 2 하나의 자리를 결정을 내가 해볼게. 2의 자리가 어디 있을 수 있냐면 하나, 둘, 셋, 네 가지야. 근데 네 가지마다 내가 그 이후에 6이라는 녀석을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좀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냐면 만약에 내가 2를 여기다 나열했어. 2를 여기다 넣었어. 그럼 봐봐라. 네 자리는 다 붙어 있죠. 즉 6을 나열할 때 이웃하게 나열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근데 만약에 2를 여기다 넣지 않고 여기다 넣었어요. 그럼 어때? 남은 네 자리가 하나, 둘, 셋 떨어져 있죠. 즉 6이 이웃할 가능성이 훨씬 더 줄어들어요. 즉 경우의 수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2가 어디 들어오냐에 따라서 경우를 조금 나누는 수밖에 없다. 그럼 나눠볼게요. 뭐 기껏 해봤자 뭐 4개니까. 자, 그럼 2가 여기 있을 때 그러면 한 칸, 3칸이죠. 근데 얘는 당연히 뭐랑 동일해? 2가 여기 있을 때 한 칸, 3칸이랑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두 가지에다가 곱하기 요거 2일 때 6일 때 같으니까 2 곱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또는 여기 올 때는 그 다음에 6을 배열할 수 있는 상황이 어디만 안 오면 되냐면 하나, 둘, 요거만 제외하고 다 돼요. 됐죠? 하나, 둘. 그러면 남은 게 0 1개, 4 1개, 6 2개니까 원래 가지수는 12가지예요. 그 12가지 중에서 6이 여기 있으면 나머지 0, 4 배열하는 게 2가지. 6이 여기 있어도 0, 4 배열하는 게 2가지. 12가지에서 4가지를 빼서 8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 그러면 여기랑 여기는 끝났어요. 요거 2개 했고 요거 2개가 남았는데 만약에 여기 오면 2가 여기 있으면 6 2개 입장에서 이웃하게 배열될 수 있는 가지수가 하나, 둘, 셋이죠. 즉 얼마를 빼줘야 되냐면 12개에서 빼기 3 곱하기 1을 빼줘야 돼요. 이렇게 3 곱하기 2가 되는 이유는 6을 이웃하게 배열을 했어. 그럼 나머지 2개도 결정을 해야 되잖아. 0, 4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그게 2가지라는 거예요. 전체 가지수는 원래 12가지. 그 다음에 여기일 때는 아니지 여기일 때 여기일 때는 하나, 둘 걔는 뭐랑 경우수 똑같아요? 아까 요거랑 경우수 똑같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이게 지금 2일 때 6일 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그럼 6이 이번엔 2개, 2가 2개, 0이 1개 남았네. 근데 이 2개 4 1개, 아니지 0 1개, 6 2개 입장에서 대충 내가 아무렇게나 나열을 하면 얘네끼리 이웃하는 경우를 이웃할 가능성이 좀 높을까? 잘 모르겠다. 사실 판단하기 좀 애매해요. 왜냐면 2랑 6은 이웃해도 상관이 없거든. 그래서 그냥 전체에서 2 이웃하는 거 빼고 6 이웃하는 거 빼고 둘 다 이웃하는 거 다시 더할게요. 괜찮죠? 그럼 전체는 몇 가지냐면 요거 나열하는 가지수가 5팩 나누기 2팩 2팩까지죠. 맞아요? 요거 묶습니다. 하나 묶었어요. 묶으면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4개인데 4팩 나누기 2팩까지죠? 이렇게 되겠죠? 얘네끼리 자리 바꾸는 거 의미 없어요. 같으니까. 근데 2 묶었을 때, 6 묶었을 때 똑같죠. 곱하기를 뺐어요. 다시 더하기. 다 묶었어요. 그럼 몇 덩이에요? 하나, 둘, 세 덩이죠? 3팩이죠, 그냥. 이만큼. 너 더하기 너. 그래서 경우를 조금 나눠봤다. 뭐 이렇게 하기. 이렇게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뭐 다양해요. 사실 이런 종류인데 이 정도면 그냥 크게 무난하게 푼 편이고. 자, 43번. 근데 이런 것들은 자기가 다시 손으로 해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가 설명을 해주긴 했지만 니네가 판단하는 논리가 나랑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 나는 이게 좀 더 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사건을 다른 데서 적용을 시켜볼 수도 있고 굉장히 자유로우니까. 43번 보시면 1, 2, 3 하나씩 적혀있는 공이 2개씩 총 6개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4가 적혀있는 공이 1개. 그래서 총 7개네요. 근데 7개의 공을 꺼내서 일렬로 나열을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홀수가 적혀있는 공은 모두 홀수 번째 자리에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럼 어쨌거나 홀수 번째는 홀수 번째 자리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들끼리 나열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리를 배열을 하는 건데 넷, 다, 여, 7. 자, 홀수 번째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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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5개가 되죠. 지금 현재 홀수는 몇 개 있죠? 홀수는 4개 있네요. 4개. 그죠? 1, 2개, 3, 2개예요. 그 다음에 2, 2개, 4, 2개. 뭐가 이상한데? 4가 1개죠? 이렇게. 그래서 얘네가 나열이 되기를 반드시 요 4자리에 나열이 돼야 되네. 그럼 얘네 어차피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정해져 있어요. 그 안에 홀수끼리 나열되는 가지수만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예요, 이거? 4팩 나누기 2팩, 2팩까지죠? 즉 1끼리, 3끼리 같기 때문에 얘네는 어차피 요 4자리에 나열되는 거 밖에 불가능하다. 이외는 없다. 요거 나열하면 되죠? 2, 2개, 4, 1개. 얼마? 3팩? 2팩? 이렇게 되겠죠? 둘이 곱하면 돼요. 이렇게.
따로따로 그냥 정하시면 된다. 만약에 홀수의 개수가 조금 더 적어, 만약에 얘는 지금 정확히 홀수의 개수랑 요 홀수 번째 자리랑 똑같잖아. 만약에 홀수가 3개야, 자리는 4개야. 그럼 4개 중에서 홀수가 될 자리를 골라야 돼요. 사시삼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끼리 자리 바꾸는 가지수가 있겠죠. 곱하시고 나머지 애들은 자유롭게 거기다가 나열을 하는 가지수 곱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자리를 정하고 그 안에서 나열되는 방식으로 간다. 그 다음에 44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부터 8, 8자리 자연수. 근데 다행히도 0이 없죠. n자리 자연수 나왔을 때 0이 있는지 없는지 꼭 주의하라고 그랬고 135는 이 순서대로 48은 8, 4의 순서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열되는 경우의 수는 얼마가 되겠는가.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얘는 되게 쉬운데 가끔 다르게 이제 예를 들면 8은 5보다 왼쪽에 나오도록 한다 라고 한다면 훨씬 더 문제가 복잡해져요. 한번 볼게. 봐봐. 지금 보고 싶은 거는 1부터 8을 나열하는데 관계는 이거 이렇게 돼 있어요. 1, 3, 5 순서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8, 4의 순서로 돼 있어야 돼요. 무슨 순서로라는 얘기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기만 하면 되지 이웃할 필요는 없다고 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135라는 거는 자유롭게 나열되면 몇 가지? 3팩토리얼 가지예요. 맞아요? 그 중에 135라는 방식으로 나열되겠다는 거는 한 가지밖에 안 된다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예요. 8, 4라는 거는 2가지예요. 2팩토리얼까지란 말이야. 그지?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밖에 안 된다는 거야. 전체 가지수는 원래 1부터 8이기 때문에 8팩이라고. 즉 너에다가 너 곱하시면 끝인데 이 문제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35 순서이고 8은 얘는 이제 변형한 거예요. 변형한 거고 이게 훨씬 어려워요. 5 왼쪽에 이게 뭐 등장. 자, 이렇게 한번 섞어볼게요. 조금 전의 상황은 뭐냐면 1, 3, 5끼리 어떤 관계가 있고 4, 8끼리 관계가 있죠. 즉 1, 3, 5랑 4, 8은 어떤 관계가 있어요?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1, 3, 5랑 4, 8은 아무 관계 없다고. 그냥 따로따로 판단해서 따로따로 곱해주면 끝이에요. 그죠? 근데 얘는 어때? 5라는 게 겹치잖아. 5라는 게 겹친단 말이야. 그럼 난 실제로 판단을 하는 거는 1, 3, 5, 8, 5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1, 3, 5, 8까지 이 4개의 관계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자, 1, 3, 5, 8은 자유롭게 나열되면 몇 가지? 4팩토리얼 가지죠. 맞아요? 그 중에서 이 제한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거는 8의 위치가 요것만 놓고 봤을 때 몇 군데야? 하나, 둘, 세 군데 아니야? 그죠? 즉, 그 중에서 3가지. 이렇게 곱하면 돼요.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제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무슨 순서가 제한돼 있고 크기 순으로 나열되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어떠한 전체 나열 중에서 어떠한 특정한 것들의 비율을 보겠다는 건데 그 비율을 전체 중에서 관찰하는 게 아니고 그 조건이 제한된 쪽에서만 관찰을 하면 된다고. 원래 1358 자유롭게 나열되는 건 4팩인데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거는 135 중에서 8이 여기 3개밖에 없구나. 이런 식으로. 괜찮죠? 넘어갑니다. 이게 훨씬 더 좋은 문제예요. 원래 이제 이런 거 어렵게 나와요. 사실 근데 어렵지 않죠? 47번 그다음에 47, 48은 47, 49는 이제 오늘 하는 거죠. 오늘 하는 거. 그래도 한번 볼게요. 47번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 우리가 항의 개수와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와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항의 개수는 밑줄 치시고 뭐라고 쓰시냐면 항의 종류에서요. 종류. 그럼 항의 종류는 언제 결정이 되죠? 어떤 항의 종류. 예컨대 x 더하기 y의 5승이야. 그러면 항의 종류는 어떠한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x의 거듭제곱, y의 거듭제곱 형태밖에 안 나오죠. 그죠? 즉 항의 종류를 결정하는 건 당연히 항의 차수의 차수, 각각의 지수 부분이 결정한다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A의 어떠한 형태일 거냐면 네모승, B의 네모승, C의 네모승 이런 게 된다고. 그죠? 옆에 있는 건 D의 세모승, E의
세모승 이런 게 될 거라고. 그죠? 이런 게 곱해지는 거예요. 근데 각각의 지수를 너를 A1, A2, A3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다 더하면 얼마 돼야 돼요? A, B, C의 4승이기 때문에 4가 돼야 돼요. 그죠? 나는 뭐 A의 4승이든 아니면 A 1승, B 1승, C 제곱이든 뭐 이런 것들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요거의 순서상의 개수인 거죠, 결국엔. 이 순서상의 개수가 바로 중복조합 3H4였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얘는 두 개 중에서 2H, 3이 되겠죠. 둘이 곱해서 풀어내는 거. 그래서 전개식에서 항의 종류, 항의 개수는 뭘 뜻한다? 너는 항의 지수 부분을 결정하면, 항의 차수를 결정하면 결정이 되니 그 차수는 항상 합이 일정하고 합이 일정한 어떠한 방정식의 순서상을 띈다. 그래서 중복조합을 해결한다. 마지막 49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연수 순서상인데 대소 관계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A, B, C는 홀수예요. 홀수. 20. 자, 그러면 A, B, C는 일단은 대소 관계가 정해져 있고 근데 어디서 뽑아야 되냐면 20보다 작거나 같은 데서 뽑아야 돼요. 그럼 1부터 20 중에 뽑을 수 있지. 근데 20 같은 건 뽑을 수가 없어요. 왜? 나는 홀수로 뽑기로 했으니까. 즉 뽑을 수 있는 건 1, 3, 5, 땡땡땡, 19까지. 이거 몇 개예요? 10개죠. 10개. 중 3개를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했을 때 누가 A, B, C가 될지가 결정이 되는데 중요한 거 등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복을 허용을 합니다. 중복 허용. 즉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N개 중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선택하는 그 경우의 수인 10H 3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중복조합이에요. 중복조합. 예컨대 뭐 3 2개 고르고 뭐 15를 골랐어. 그러면 자 이렇게 골랐을 때 A, B, C가 될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이거 나열이 안 돼요. 왜? A, B, C 대소관계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요. 나열까지 자유로웠다면 얘는 중복 순열로 푸는 게 맞아요. 얘는 나열이 자유롭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할 겁니다. 자 넘어가서 중복조합 설명 조금 하고 으쌰 으쌰. 중복조합 진짜 중요해요. 되게 중요하고 이거는 뭐 네, 아주 중요합니다. 이쪽으로 좀 넘겨줘. 응. 근데 다행히도 중복조합은 뒤로 넘어갔을 때 확률 같은 데는 잘 안 쓰여요. 확률 잘 안 쓰이고 요 단원에서 독립적으로 중복조합 자체가 어렵게 출제되는 편. 이제 뭐 이제 중간고사 때 좀 어렵게 출제되는 편.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확률이나 통계는 안 쓰입니다. 사실은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중복조합은 이유가 있는데 중복조합은 각각의 순서상에 대한 얘기인데 각각의 순서상을 예컨대 어떤 순서상이 333인 거랑 5, 3, 1인 거랑 너랑 똑같은 한 개로 봐요. 그죠? 요거 한 개의 순서상, 요거 한 개의 순서상. 그죠? 근데 실제로 내가 333이 나올 가능성과 531이 나올 가능성은 531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얘는 531도 있고 351도 있고 153도 있고 그렇죠? 333, 333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각이 확률적으로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확률 계산을 해보시면. 그래서 중복조합으로 확률 쪽 단원을 문제를 푸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뒷부분에 나가서는 잘 안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 같은 거를 잘 아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중복조합. 보통 이제 확률과 통계를 애들을 가르쳐서 전범위를 한번 쭉 풀고 나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단어는 이제 꼽으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두 가지를 딱 꼽아요. 중복조합, 이항정리. 근데 이항정리는 충분히 식 연습을 안 해서 그래서 사실은 좀 부족하다면 중복조합은 개인적으로 경우의 수에서 선생님도 가장 좀 까다롭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파트 중에 하나이고 애초에 중복조합이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어색합니다. 그죠? 뭔가를 뽑긴 뽑는데 중복을 허락을 하고 나열은 안 되고 그냥 순서상으로 보는 거고 갑자기 방정식의 해랑 이 중복조합 기호랑 왜 연관이 있는 거지? 사실은 이것도 되게 의문이죠. NHR이 이게 대체 왜 N 더하기 R 빼기 1 C R이 되는지 왜? 혹시 이거 정확히 기억나나요? 이거 증명법이 있어요.
증명법이 있고 보통 처음 선행을 하면 배웁니다. 참고로 우리는 방학 때 했어. 너네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제 증명이 가능한데 일단은 뭘로 갈 거냐면 NHR이라는 거는 일단 정의부터 서로 다른 N개 중 중복을 허용하여 R번을 선택만 하는 거야. 그때 나오는 어떠한 결과물들을 보겠다는 거야. 예컨대 뭐 1이 있고 이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고 합시다. 이 중에서 나는 총 5회를 선택을 할 거예요. 선택. 그러면 단순하게 선택을 했을 때 내가 나타나는 어떠한 뭐 결과값들이 있겠죠. 예컨대 이런 거 A 2개, B 1개, C 2개 이런 거 있을 거고 무슨 뭐 A 1개, B 2개, C 2개 뭐 이런 거 있겠죠. 자, 내가 눈이 있으면 보세요. 이거랑 이거랑 같을까 다를까? 아, 다를 거 아니야. 왜냐면 뭐라고 그랬어? A, B, C는 서로 다르다고 그랬잖아. 구분이 된다고 그랬잖아. 단순하게 두 개, 한 개 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누구를 한 개 뽑은지가 의미가 있는 거죠. 즉, 각각에 대해서 각각을 선택한 횟수에 대한 결론? 순서쌍의 개수예요. 순서쌍의 개수. 의 개수. 어쨌거나 너는 결국엔 순서쌍이라는 거야. 경우의 자체가 순서쌍의 형태로 표현이 된다는 거야. 예컨대 너는 2, 1, 2라고 표현할 수 있고 너는 1, 2, 2라고 표현할 수 있고 너랑 넌 당연히 다르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게 된다는 건데 그래? 그럼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 각각이 선택된 횟수가 중요하다며. 그래서 요거를 각각 XA, XB, XC라고 할게. 얘는 뭐냐면 A를 선택한 횟수, B를 선택한 횟수, C를 선택한 횟수 이렇게. 그럼 다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요? 무조건 5가 돼야 돼요. 왜냐면 나는 총 5회를 선택하기로 했으니까. 당연하죠. 그죠? 전체 5회 선택이니까 각각을 선택한 횟수를 더하면 무조건 5로 일정해야 돼요. 이러한 일정함이 있어야 돼요. 중복조합은 일단. 그래? 그러면서 선택한 횟수니까 나는 사실은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죠. 예컨대 너만 5번 다 뽑아도 돼요. 이런 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당연히 되죠. 중복조합의 기본은 선택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선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너는 0보다는 각각이 크거나 같은 형태일 것이고 당연히 선택한 횟수이니 음수 같은 건 안 돼요. 내가 마이너스 한 번 선택할 수가 없어요. 즉 난 기본적으로 이와 같다면 정의상 너는 이러한 형태와 동일하고 서로 다른 3개 중 중복으로 하면서 5번을 선택한 것과 동일하고 정의상 너를 뭐라고 쓴다? 3H5 이런 식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3H5가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2를 더하고 1을 빼고 이렇게 한대.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그러니까 식은 기억을 할지언정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보여줄게요. 무슨 소리냐면 봐봐. 나는 요 각각이 선택된 횟수에 대한 순서쌍과 뭐를 대응을 시킬 거냐면 요거 A, B, C, C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나는 이렇게 생긴 녀석 나열 한 개당 이렇게 생긴 순서쌍이 나와요. 그죠? 즉 이 순서쌍의 개수랑 뭐랑 똑같냐면 이렇게 생긴 문자열의 개수랑 똑같아요. 나는 이렇게 생긴 문자열의 개수를 보고 싶은 거야. 앞에서부터 A, B, C 중에서 막 골라가지고 내가 총 5개를 나열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떠한 관점으로 보기로 했냐면 앞에 A 덩어리 있고 B 덩어리 있고 C 덩어리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럼 각각의 개수가 있을 텐데 나는 저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싶냐면 사실은 똑같은 공이 총 5개가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공과 칸막이로 표현하는 게 이제 약간 국룰인데 너에다가 요거 2개, 1개, 2개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앞에 2개는 A 거, 여기까지가 A, 여기까지가 B, 여기까지가 C 이렇게. 즉 다시 한번 나는 AA, B, C, C라는 거랑 뭐랑 대응이 되는 거냐면 주어진 이렇게 생긴 구분이 되지 않는 공 5개와
칸막이 두 개로 된 어떠한 순열의 형태랑 너랑 대응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나는 요게 되면 요게 만들어지고 요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너의 개수와 너의 개수가 동일해요. 즉 너의 개수는 얘랑 동일해요. 즉 너의 개수는 뭐랑 동일하냐면 3H5랑 동일해요. 근데 이거 개수 얼마예요? 같은 거 5개, 다른 거 2개 나열하는 거니까 7팩 나누기 5팩 2팩이에요. 그거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7CO5라고 쓸 수 있죠. 자, 이거를 뭐에서 보셔야 되냐면 이걸 내가 또 좀 자유롭게 나열을 해볼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칸막이의 형태로 표현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 근데 이게 아무렇게나 나열이 돼도 여전히 이렇게 생긴 문자열이 나타나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럼 뭐 이런 거 해볼까? 여기 짝대기 2개 있는 거 이런 거 가능하지 않을까? 자,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A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B이기 때문에 B는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C예요. 맞아? 그럼 얘는 어떠한 형태가 되는 거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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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이런 게 된다는 거예요. 얘는 저거 순서상 입장에서는 3, 0, 2가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즉 너에서 너로 대응되는 거기 때문에 아 너랑 이렇게도 대응이 되는구나. 즉 쌍방향으로 항상 대응이 존재해요. 그거를 1대1 대응이라고 부르고 1대1 대응이 있다는 거는 이쪽의 경우의 수, 이쪽의 원소의 개수와 이쪽의 경우의 수, 원소의 개수가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사실은 요거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요와 같은 방식으로 변형을 할 수가 있고 얘는 표현상 조합 기호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7팩 나누기 5팩 2팩이니까. 근데 7이랑 5를 이제 왜 7이랑 5가 되는지를 아시면 좋은데 동그라미가 5개죠. 그래서 5예요. 동그라미 5개는 왜 5개야? 이게 선택의 횟수가 총 5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R 자리가 여기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개를 뺐죠. 이건 뭐예요? 사실은 얘는 3 빼기 1을 한 거야. 3 빼기 1. 3 빼기 1은 왜? 내가 칸막이가 2개밖에 필요가 없어. 왜 그렇죠? 대상이 총 3종류이기 때문에 그래요. 3종류면 한 번, 2번 자르면 3가지로 구분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칸막이는 n-1개.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n-1 더하기 r, cr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표기상 요 숫자가 뒤로 가는 게 좀 보기가 편하기 때문에 n 더하기 r 빼기 1 cr 이렇게 기억을 한다고. 됐어요? 증명 자체가 아주 중요하진 않은데 여기서 뭘 좀 기억했으면 좋겠냐면 봐봐. 우리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는 선택의 횟수를 찾는 거야. 선택으로 나타나는 경우의 수를 찾는 건데 그 선택의 경우의 수는 여기 나와 있는 순서쌍의 개수랑 똑같아요. 순서쌍의 개수는 요 문자열의 개수와 똑같아요. 요 문자열의 개수는 이와 같은 공과 칸막이가 나열된 그러한 어떠한 형태와 동일하기 때문에 실제로 요걸 가지고 순서상 중복조합을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경우의 수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고 중요한 발상입니다. 동일한 상황을 좀 더 내가 표현하기 편안한 방식으로 자꾸 다양하게 관찰을 하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발상이에요. 됐죠? 그래서 중복조합은 이와 같다. 그래서 결론. 중복조합의 가장 기본 형태는 이와 같은 아닌 정수해의 순서상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유형 중에 뭐가 있냐면 방정식의 해를 물어보는 그러한 유형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방정식의 해. 자, 쉬워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무슨 뭐 3이고 x는 1 이상이고 0 이상이고 무슨 뭐 0 이상이래. 역할도 이런 거 쉬운 거. 그럼 나는 이거를 가지고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 싶어. 근데 아까 분명히 난 뭐라고 그랬냐면 중복조합은 무조건 항상 기본이 뭐냐면 아닌 정수예요. 즉 각각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동시에 각각이 간격이 1씩 커져야 돼요. 됐죠? 간격이 1씩 커진다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 막 홀수 조건, 짝수 조건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아 그래? 그럼 아닌 정수에? 얘는 아닌 게 아닌데? 얘는 0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0으로 맞춰주면 돼요. 어떻게 맞춰주냐면 양변에서 1을 빼죠. 그럼 너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서 2라고 쓰겠다는 거야. 그럼 잘 보세요. 너는 이제 뭐가 되냐면 0 이상이 돼요. 나머지는 원래 0 이상이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XYZ 순서상 나보고 구하라고 했지만 실제로 내가 구하는 건 뭐야? 저걸로 구한 거는 x 빼기 1, y
Z라는 거에 순서쌍을 구하겠다는 거야, 사실. 내가 이렇게 생긴 순서쌍이 예컨대 200이 있었어. 이런 거 200 가능하잖아. 그럼 실제로 여기서는 뭐라는 거야? 여기서는 여기다가 1을 더하면 넌 사실은 300에 해당하는구나. 요거 한 개당 너 한 개씩 딱딱딱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요 개수다. 요 개수나 동일한데 이 개수는 음화인 정수의 방정식의 아까 중복조합으로 그냥 3H라고 계산을 한다 이거지. 됐죠? 그래서 요게 하한선이 있는 경우에는 결론 너의 하한선이 있는 경우에는 하한선을 뭘로 맞춘다? 하한선을 항상 0으로 맞춰준다. 됐죠?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2야.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2니까 2를 더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부분 그냥 빵빵빵 맞추면 돼요. 굉장히 간단해요. 빵빵빵 맞추면 돼. 근데 이게 약간 문제가 돼요. 이런 거. 7인데 너가 5 이하. 자, 이렇다고 합시다. 그럼 굉장히 불편해요. 뭐가 불편하냐면 상한이 존재하면 되게 불편해. 중복조합은 상한이 존재하면 진짜 불편해요. 근데 우리가 기본 경우의 수를 관찰을 할 때 항상 뭘 좀 봐달라고 그러냐면 뭘 되게 강조를 했죠. 경우의 수를 볼 때 항상 여사건을 좀 보라고 그랬어요. 여사건을 보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 봐봐. 너의 의미는 원래대로라면 내가 다 1을 더할게요. 그래서 Z''로 바꾸고 너를 0으로 바꾸고 너를 8로 바꿔도 돼요. 맞아요? 내가 만약에 이 조건이 없었더라면 그럼 몇 가지예요? 그냥 3H8이에요. 맞아요? 이건 어렵지 않죠. 그죠? 근데 우리는 실제로는 저 조건이 있어요. 얘는 5 이하가 돼야 돼. 그럼 5 이하가 돼야 되기 때문에 X가 얼마 이상인 걸 빼주면 될까? 6 이상인 걸 빼야지. 5 이하, 5까지는 되는 거예요. 6 이상인 걸 빼줘야 돼요. X가 요렇게 되는 거를 빼주면 된다고. 이제 뭘로 바뀌었어? 상한이 하한으로 바뀌었어요. 왜? 여사건 본 거니까. 그러면 뭐 하면 돼요? 3H 빼면 되죠. 됐어요? 이런 식이야. 자, 이게 제일 쉬운 거. 자, 그럼 또 하나 밑에다 쓸까? 이번엔 이렇게 해볼게요. 너가 뭐라고 할까? 12라고 할게요. 5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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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이상이에요. 자, 이렇다고 합시다. 이번에는 상한이 셋 다 있네. 그죠? 그럼 해볼게. 원래 상한이 없으면 뭐냐면 3H12예요. 요건 어렵지 않죠? 그죠? 상한이 없을 때. 그럼 이제 뭘 뺄 거냐면 너가 6 이상인 거를 이렇게 빼려고 합니다. 너는 6 이상이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너는 그냥 다 0 이상이라고 했을 때. 그럼 너가 6 이상이니까 3H 6을 빼야 돼요. 맞아요? 근데 얘가 6 이상인 거, 얘가 6 이상인 거, 얘가 6 이상인 거. 3번 빼줘야 되죠. 맞아? 근데 문제가 생겨요. 이거 가능해, 안 가능해? 있어, 없어? 6 이상, 6 이상, 0 이상 있어, 없어? 한 개 있잖아.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교집합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럼 걔는 다시 내가 더해준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에 3개짜리 교집합이 있었다면 했겠지만 셋 다 6 이상이 될 수가 없네. 이렇게. 괜찮아요? 이쪽은 집합이 진짜 중요해요. 여사건도 중요하고 합집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교집합 다시 빼주는 거 이런 거. 합집합을 뺀 건데 교집합을 다시 더한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형태. 그다음에 방정식 되게 많아요. 방정식 졸라게 많고 한 두어 개만 더 하겠습니다. 요것도 있어요. 우리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작거나 같다 5 이런 거.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디서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긴 하냐면 이항 정리를 수업을 하고서 이제 하는 게 좀 편한데 다음 시간에 이항 정리하면 이제 끝이에요. 우리 중간 고사 진도 일단 끝인데 그거를 하고 나면 좀 더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볼게요. 요것도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음한인 정수해래. 요걸 구해달래요. 그럼 요걸 이제 쭉 5일 때, 4일 때, 3일 때, 2일 때, 1일 때 해갖고 쭉 써가지고 쭉 다 더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얘가 5가 아니라 한 10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다 써서 풀기가 좀 귀찮단 말이야. 식 계산도 좀 많고. 그래서 그래? 그럼 이거를 주어진 것과 또 다른 어떠한 동일한 상황으로 보고 싶어. 너를 어떻게 볼 거냐면 너가 10일 때, 너가 9일 때, 너가 8일 때, 땡땡땡, 너가 0일 때까지를 볼 거예요. 이렇게 10 이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볼 거냐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이게 굉장히 발상이 독특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돼요. w라는 거를 추가를 해서 는십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뭐가 되는 거냐면 xyz 합이 10이라는 거는 w 입장에서 값이 뭐가 돼요? 그때는 얼마겠어? 0이죠? 이때는 얼마예요? 1이죠? 2죠? 땡땡땡 10이죠? 맞아요? 즉 내가 봐봐 이렇게 생긴 순서상을 구했어. 예컨대 4h 10일 거 아니야. 그죠? 너 오마인 정수회로 한다고 치면 왜? 이거 자유롭게 변하자. 0부터 10까지 변하자. 그죠? 근데 얘가 0일 때의 경우의 수가 이거랑 똑같고 얘가 1일 때의 경우의 수가 너 9일 때랑 똑같고 마지막으로 너가 10일 때의 경우의 수가 너 0일 때랑 똑같으니 이걸 다 더한 거는 이걸 다 더한 것과 똑같고 그렇다는 거는 XYZ가 10 이하인 거의 순서쌍과 XYZ 더하기 W가 정확히 10인 거의 음한인 정수회랑 값이 똑같구나. 딱 결론이에요. 됐어요? 그냥 W 하나 갖다 더 붙인다고. 그냥 부등식이 있으면 하나 더 붙이면 돼요. 됐죠? 재밌죠? 요거 이제 얘는 발상이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갑자기 뜬금없잖아. 여기다가 갑자기 부등식인데 갑자기 W를 갖다 붙인다고? 발상 자체가 독특하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놓는 게 좋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항 정리를 하면 저거 쭉쭉쭉 더한 거 사실은 조합기호로 바꿀 수 있고 그래서 하키스틱이라고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쭉쭉쭉 더한 게 또 다른 조합으로 뭐 표현이 된다. 이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가지만 얘는 뭐 이제 상식인데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3w 너가 10 음한인 정수의 순서상 아니 이거는 그냥 처음 보는 애들도 다 해요. 어떻게? w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수는 없네 10이니까 그럼 0일 때는 이만큼이 3h10 너가 3h7 3h4 3h1 그냥 요거는 다 이렇게 더해서 우리가 w에 대해서 표현을 한 거 요건 애들이 이제 잘합니다. 많이 졸려지거나 힘들어? 세수하고 올래? 그래 이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 졸립다고 합니다. 물론 그냥 졸린 것 같지만 아무튼 실제로 그렇대요. 자, 그래서 내가 졸리면 산소 농도 때문인가 보다. 수업이 존나 재미없어서가 아니고. 자, 해볼게요. 요거. 자, 이런 거. 아까 그거랑 느낌이 되게 비슷하죠. 역시 음화인 정수회로 구해달래? 그래? 근데 뭔가 아까는 하나만 3의 배수였는데 얘는 XYZ는 3의 배수고 그러니까 3이 곱해져 있고 나머지 하나는 없어요. 근데 이런 걸 구해달래요. 아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W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 3의 배수예요. 무조건 3의 배수예요. 3의 배수이고 W를 그냥 3K라고 쓰세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3으로 싹 약분하고 그냥 4H5가 되죠. 너랑 똑같겠구나. 어차피 K값 정해지면 W 정해지는구나. 이렇게. 얘가 조금 쉬운 거. 자, 그럼 여기가 15가 아니고 14여도 사실은. 야, 14여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왜? W가 그럼 뭐가 돼야 돼? 3으로 나온 나머지가 무조건 2가 돼야 돼요. 무조건 W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만큼이 3의 배수니까. 그죠? 얘는 3으로 나온 나머지가 2니까. 즉, 얘는 어떠한 형태가 되냐면 3K 더하기 2 꼴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럼 2 넘어가면 12 되죠? 3 나누면 뭐야? 4 되죠? 즉 3H 4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애들이 많이 헤맨다고 사실 요건 사실 이거는 방금 변형해 본 거고 원래는 아까 그 처음 한 그 3의 배수 되는 거 그 좀 쉬운 거 그런 게 좀 더 많이 나온다. 얘는 내가 방금 해봤다 그냥. 그 다음에 마지막 방정식 방정식 진짜 많긴 많은데 요 정도만 하면 이제 그냥 기본적인 건 다 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 요거 볼게요. 절대값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근데 이거 3H4가 4H4가 아니고 멍청이라 그래요. 4H4 맞습니다. 너가 요거 X는 정수 이번엔 자 경우의 수 상황인데 절대값이 붙었어요. 절대값이 붙었다는 거는 우리는 각각을 결정을 했을 때 각각을 그냥 뭐 A, B, C라고 부릅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얘가 5가 되는데 정수니까 나는 얘가 뿔마 부호가 각각 2개씩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3H5에다가 애들이 여기까지 생각을 한다고. 2의 3승. 뿔마 가능하니까. 근데 당연히 틀리죠. 왜 틀리죠? 0이 되면 안 되죠. 무슨 얘기냐면 나는 2를 곱하겠다는 거는 야 어떠한 순서상 ABC에 대해서도 다 플러스 마이너스 다 8개씩 존재해. 그렇기 때문에 2의 3승을 곱하는 건데 그렇지가 않다고. 0이 하나가 있으면 얘는 뿔마가 없단 말이야. 2를 곱하면 안 되죠. 아까 2분의 1 곱하면 안 됐잖아. 그럼 마찬가지예요. 안 돼요. 아 그러면 이 곱해서 해결할 수가 없나가 아니고 무조건 뭘 가지고 나눠줘야 되냐면 경우를 0의 개수로 나눕니다. 개수로 경우를 나눠요. 0의 개수로 경우 나눈다는 건 굉장히 당연합니다. 사실은. 왜? 0의 개수가 뭐로 이어질까? 부호의 개수로 이어져요. 부호가 한 개당 뿔마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거듭제곱이 되는 거죠. 예컨대 얘네가 다 1 이상이야. 0이 없어. 다 1 이상이야. 가능하잖아. 그래서 첫 번째 0이 없는 경우 그렇다는 거는 ABC가 커 하나 같다 1이에요. 그죠? 그러면 커 하나 같다 1이니까 실제 요거 순서상 몇 개 나와요? 중복조합을 하면 3H2가 나와요. 맞아요? 그죠? 그거에다가 0이 없으니까 부호는 3개예요. 2의 3승. 이게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0이 정확히 한 개 있을 수 있잖아. 0이 한 개라는 거는 누가 0이 될지를 골라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A가 0이라고 친다면 B 더하기 C가 5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B, C는 절대 뭐가 되면 안 되냐면 0이 되면 안 돼요. 1 이상이죠? 즉 뭐라고 쓰면 돼? 이번에는 2개 빼면 2H, 3이 되겠죠. 곱하기 부호 몇 개예요? 부호는 0이 한 개니까 2개죠? 맞아? 마지막 하나 더 있죠? 0이 2개인 거 있죠? 0이 2개. 골라요. 32 곱하기. 그럼 나머지 하나는 값이 정해지죠. 왜? 예컨대 네가 0이야. 아니 그럼 C가 5일 거 아니야? C는 더 이상 정하고 자시고 없어요. 뿔마 끝. 답이 너 더하기 너 이렇게.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좀 논리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경우를 나눠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시간도 좀 걸리고 어쨌거나 절대값 포함된 형태 좀 까다롭다. 이 정도 알면 이제 방정식의 해 다 했습니다. 자, 지워도 되죠? 중복조합은 이 방정식의 해와 관련된 변형으로 거의 대부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정식의 해를 정확히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방정식의 해 했고 함수의 개수를 할 건데 자 함수의 개수 설명을 드릴 건데 아까 우리 함수의 개수에서 막 대소관계 있는 거 있었죠. 부등식 있는 거, 부등호 있는 거. 그게 이제 대표적인 함수의 개수, 중복조합의 개수였는데 왜 이게 중복조합이 되는가? 왜 이게 그냥 조합으로 풀리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다양한 상황에 좀 변형된 게 있어요. 사실은 그 단순하게 그냥 부등호가 들어가 있고 빠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너보다 네가 무슨 1만큼 크고 너보다 2 이상 크고 막 이런 이상한 조건들이 붙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부터가 이제 고난이도고 여러분이 거기까지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 맛을 볼 수 있게 이 방식을 좀 배워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x에서 y로 정의된 함수이고 1, 2, 3, 4 너가 1, 2, 3, 4, 5, 6이라고 합시다. 자, 이랬을 때 일단 첫 번째 x1보다 x2가 크면 이면 fx1는 fx2 이렇게 되는 그러한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래. 가장 기본이죠. 가장 기본. 만약에 이게 서로 그냥 달랐다면 등호가 없었다면 그냥 뭐냐면 6개 중에서 4개를 고르기만 하면 돼요. 왜죠? 왜죠? 육시사를 했다는 건 뭐예요? 난 뭘 고른 거야 지금? 육시사는? 이 6개 중에서 뭐가 될 걸 고른 거예요? 6개 중에서
뭐라고 불러요? 선택당한 거 뭐라고 불러? 함수에서. 치역. 치역이 될 원소를 고른 거예요. 육지사는 뭐냐면 사실은 치역을 선택을 한 거예요. 치역. 근데 내가 치역을 선택을 하고 봤더니 대소관계가 강제되어 있거든 지금. 대소관계는 반드시 더 큰 게 더 큰 대로 대응이 되겠대. 그럼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너가 여기로, 너가 여기로, 너가 여기로, 너가 여기로. 즉 그들이 나열되는 방식이 몇 가지예요? 정확히 한 가지예요. 항상 선택 후 나열의 관점인데 선택 후 나열이 안 된다는 거야. 나열은 한 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요거 끝이에요.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치역의 개수라고 볼 수는 없어. 왜냐하면 개수가 정확히 4개가 될지 몇 개가 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똑같은 헤아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6H4라는 방식으로 셀 수가 있어요. 6H4라는 건 뭐냐면 이 6개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고르겠다는 건 아니고 선택 대상은 6개가 맞아. 근데 이 중에서 각각을 몇 번 선택했느냐에 대한 순서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순서상. 예컨대 여기를 2번, 너를 한 번 선택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2번 선택된 녀석은 반드시 여기서 두 녀석, 얘네가 여기로 가야 돼요. 맞아요? 그 다음에 한 번 선택된 거는 한 개 받으면 되지. 즉 내가 2, 1, 1이라고 선택된 요 치역이 선택된 횟수에 대한 순서상 하나당 우리의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도 역시 한 개밖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랑 동일하구나. 요게 가장 기본. 자, 그러면 이거를 나는 조금 바꿔서 저쪽에서 선택한다의 관점으로 가지 않고 이걸 한번 어떻게 볼 거냐면 새로이 방정식으로 한번 변형을 해볼게요. 우리는 방정식을 배웠잖아. 방정식 졸라 달인됐기 때문에 저거를 방정식 형태로 바꿀 수만 있으면 중복조합의 형태로 다루는 게 굉장히 쉬워져요. 한번 볼게요. 이걸 난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 F1, F2, F 어디서 많이 봤죠? 3, F4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방식을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일단 F라는 거는 F1이라는 거는 하한선이 있습니다. 하한선은 얼마죠? 얼마야? 1이잖아. 제일 작은 게 1이잖아. 제일 큰 건 얼마니? 어디까지야? 6까지죠? 그죠? 다들 부끄럽니? 자, 아니죠? 자, 1부터 6까지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나는 새로운 거를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뭐 이것저것 하다가 발견한 방식 중에 하나인데 뭘 새로이 정의할 거냐면 둘의 차이를 정의를 해요. 즉 F1 빼기 1이라는 거를 X1이라고 정의를 할게요. 이렇게. 다시 너에서 너를 뺀 거를 X2라고 정의를 할게요. 이렇게. 뒤에 거에서 큰 거에서 자꾸 앞에 거 빼는 거야. X3이라고 정의를 할게요. X4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 X5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중요한 거는 F1부터 F4까지만 하는 게 아니고 1부터 6까지 다 하셔야 돼요. 됐지? 앞에 거, 뒤에 거, 큰 거에서 앞에 거 빼고 큰 거에서 앞에 거 빼고. 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요 차이라는 것들을 다 더하면 얼마로 일정해야 돼? 어려운 거 아닌데? 얼마만큼 차이가 날까요? 여기까지는? 5가 차이가 나겠죠? 맞아요? 왜냐면 얘는 6 빼기 너고 너 빼기 너고 너 빼기 너고 너 빼기 너고 너 빼기 너인데 다 더하면 6 빼기 1이지. 맞아? 5야 어쨌거나. 그래? 되게 많이 본 형태죠? 기가 막히죠? 그럼 각각은 뭐라고 하면 돼요? 각각은 0 이상이죠? 맞아요? 뭐라고 쓰면 돼요? OH, 5라고 쓸 수 있죠. 선생님이 틀렸는데요? 아니고 계산해보면 똑같아요. 같은 값이에요. 저거는 94 나오고 이건 95 나와요. 똑같아요. 근데 감독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예컨대 이게 없어. 등호가 없어. 아까는 어떻게 했냐면 등호 넣어준 다음에 뭐 등호가 성립하는 걸 뺀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차이로 정의하면 이게 굉장히 수월해져요. 이게 뭐라는 거야? 0보다 크다는 거죠. 그러면 1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거죠. 즉 양변에서 1을 빼면 되죠. 즉 OH 4가 되겠죠. 등호가 하나 빠질 때마다 여기서 한 개씩 빼면 된다고 그냥. 이거 굉장히 유명한 그 변형이 있어요. 몇 번에 있냐면 쌤이 발견하신 거예요? 이 방식? 이 방식은 그냥 선생님이 한 거예요. 근데 뭐 딴 사람들도 하겠죠. 20번을 보세요. 잠깐 20번 보세요.
20번이 뭐냐면 요 나형 모의고사 28번인가 29번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서 보통 확률 아니면 경우의 수에서 준킬러 수준의 어려운 난이도가 이제 문과는 한 문제가 잘 나오는데 확통해서 그게 이제 요거였어요. 20번. 근데 이거를 그냥 중복조합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풀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저 차이로 정의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진짜 수월합니다.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x는 4 이하의 자연수이고 y는 5 이하의 자연수니까 1부터 15까지죠. 근데 주어진 조건을 봐봐. 처음에 1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f 2는 크거나 같다 f 1 더하기 1이에요. 맞아요? f 3은 크거나 같다 f 2 더하기 2예요. f 4는 크거나 같다 f 3 더하기 3이에요. 괜찮죠? 그지?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 그러면 F1보단 F2가 커나 같고 F2보단 F3이 커나 같고 또 F3보단 F4가 사실은 커나 같은 거 맞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써봤어. F1, F2, F3, F4 근데 너가 15까지 너가 1까지 이렇게 그죠? 차이로 정의합니다. 둘의 차이는 X1 둘의 차이 X2 X3 X4 X5까지. 자, 다 더하면 일단 얼마라고 그랬죠? 얼마야? 대답 좀 해. 인강 아니잖아. 대답 좀 해. 자, 14. 그죠? 근데 각각의 범위가 어떻게 나와요? 얘는 0 이상이죠. 왜냐면 얘는 1이 돼도 되거든. 그지? 근데 요거부터 어때요? 이게 정확히 뭐야? 1 이상이죠. 2 이상이죠? 3 이상이죠? 끝났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차이로 정의를 해서 풀어낼 수 있는 유형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거 함수의 개수 나올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 사실은 발견해 놓고 한 1년 정도는 이제 정확히 가다듬질 못 해가지고 대충만 애들한테 전달을 했었는데 이제 아예 이렇게 방정식으로 바꿔버리면 완전히 깔끔하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길찾기 부호변화 그 다음 쪽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여기 좀 어렵고 일단은 다시 앞으로 갑시다. 그래서 문제를 좀 풀게요. 저 부호변화와 관련된 얘기는 저쪽 유형하면서 좀 설명을 할게요. 문제를 좀 풀어야 될 것 같고 근데 보시다시피 개념 설명을 졸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많이 없어요. 문제 보면 쭉쭉쭉 풀 수 있습니다. 자, 일단 1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ABC는 12 이하래.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어. 즉 나는 12 이하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아니지 중복해서 세 개를 선택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나번 조건이 있어요. 나번 조건이 좀 희한하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빼기 6 B 빼기 6 너가 0보다는 작거나 같대요. 이렇게 돼 있죠.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만약에 A가 6보다 작으면 B는 6보다 크겠다는 얘기죠. 예컨대. 아니면 등호가 들어가도 괜찮죠. 이렇게. 근데 거꾸로도 가능하죠. A가 6보다 커나 같고 B가 6보다 작거나 같은 것도 가능하겠죠. 그죠? 근데 이게 되나요? 등호가 빠지면 얘는 불가능하죠. 왜? A보다는 B가 더 커야 돼요. 즉 어떠한 경우밖에 안 돼요? A가 있고 6이 있고 B가 있는 딱 요 경우밖에 안 되죠. 됐어요? C는 몰라. C는 너보다 그냥 크네. 자연수이고 너가 12이고 됐죠. 자, 그러면 A는 어디서 고르면 돼요? 1부터 6에서 고르면 되죠? B는 어디서 고르면 돼요? 6에서 12에서 고르면 되죠. 즉 A를 고르는 방법은 6가지. B랑 C를 고르는 방법이 7개 중에서 중복해서 선택하는 7, H 2가지. 곱하시면 끝. 완전히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됐죠? 그 다음에 2번 한번 풀어볼래요? 2번 풀어보세요.
나오세요. 그렇죠. 왜냐면 B 플러스 C가 7이 아니고 서로 다른 7개 중에서 B랑 C를 고르는 거예요. 6부터 12가 있잖아. 순서,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7개예요. 7개. 예를 들면 6, 7, 7, 12 뭐 이런 식으로. 네가 말하는 EH7은 뭐냐면 B 플러스 C는 7. 그럼 B 플러스 C는 7은 B 시간에 대소관계가 있어 없어? 없죠. 얘는 대소관계 있죠 지금. 대소관계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선택만 하면 그 경우의 수가 되는데 등호가 들어가면 중복조합으로 선택한다고. 그래서 선택의 대상이 앞에 7개 중에서 선택하는 횟수가 2개. 지금 B 플러스 C가 7이라는 거는 근데 이거 애들이 되게 헷갈려요. 선택의 가지수가 B 아니면 C라는 거야. 각각을 몇 번 선택했냐는 거야. 3번, 너를 4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겠다는 거고 4번, 3번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얘는 선택의 대상 자체가 6부터 10이라는 거예요. 얘는 횟수가 7번이라는 거. 좀 달라요. 우리 아직 수업 1시간이나 남았잖아. 시간 별로 안 남은 줄 알았더니. 문제가 오늘 좀 많아요. 아니야, 근데 괜찮아. 할 수 있어. 자, 일단 2번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해서 30이죠. 근데 갑자기 내가 3H30을 하지는 않을 거야. 왜? 밑에 곱해서 3의 배수래. 곱이 3의 배수라는 얘기는 어떠한 의미냐면 적어도 하나는 3의 배수가 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적어도 하나가 3의 배수니까 여사건도 생각해봄지근해. 무슨 얘기냐? A, B, C 다 3의 배수가 아닌 걸로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그래? A, B, C 다 3의 배수 아닌 거? 근데 그것도 가번 조건 찾기가 녹록치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 너가 30인 상태, 다음에 곱한 게 3의 배수인데 그래서 여사건이 잘 안 되니 나는 그냥 경우를 나눠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 모두 3의 배수일 수 있죠. 즉 3의 배수 3개 가능합니다. 그죠? 3의 배수, 3의 배수, 3의 배수 가능하잖아. 그러면 자연수 순서 쌍이니까 너를 3, K1, 3, K2, X1이라고 할까? 3X1, 3X2, 3X3 뭐 이런 식으로 더해서 30인 게 되겠냐는 거야. 되죠? 뭐 돼요? X1, X2, X3가 10 된단 말이야. 그러면 1씩 빼줘야 되죠. 왜? X1, X2, X3는 자연수니까 1씩 빼야지만 0 이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3H7 됩니다. 3H7. 이건 굉장히 쉬워요. 두 번째. 그럼 3의 배수 2개도 가능할까? 라고 물어봤어. 자, 봐봐. 그럼 얘네 2개는 3의 배수인데 너는 3의 배수가 아니야. 근데 더했더니 3의 배수가 됐어. 30은 3의 배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즉 3의 배수가 2개인 건 아예 불가능합니다. 아, 아예 안 되네. 뭐 귀찮은 줄 아는데 생각보다 할만하죠. 그럼 세 번째. 그렇다면 3의 배수가 정확히 1개는 가능할까? 3의 배수가 1개라면 나는 이걸 이렇게 쓸게. 3x1 더하기 나머지 2개가 있을 텐데 얘네는 3의 배수가 아니어야 돼요. 정확히 다 더했을 때는 30으로서 얘는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즉 2개 더해서는 3의 배수이면서 각각은 3의 배수가 아닌 게 뭐밖에 없냐면 나머지가 1, 2, 거꾸로 2, 1 요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하면 되지 뭐. 너가 3x2 플러스 1, 3x3 플러스 2 이렇게.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도입을 줬을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 나는 A, B, C 중에서 누가 3의 배수, 누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 누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될지를 정하는 가지수가 있어요. 일단. 왜냐면 너랑 요 서로 자리 바꾼 거랑 다르단 말이야. 그죠? A가 3의 배수인 거랑 B가 3의 배수인 거랑 C가 3의 배수인 거랑 다른 순서쌍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정해줘야 돼요. 이들이 나열되는 3팩토리얼 가지가 일단 있습니다. 자, 곱하기 요거 띡띡띡 뺐어요. 27 되죠? 그 다음에 평화롭게 3으로 나눴습니다. 그럼 결론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이 9가 돼서 아 나는 역시 x1, x2, x3 자연수이기 때문에 3을 빼서 곱하기 3h 6을 하면 될 줄 알았지만 또 틀렸어요. 경우의 수는 자신 있게 풀고 존나게 틀린 단원입니다. 자,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건 괜찮았잖아. 아까 그렇게 했잖아. 3으로 나누고 자연수니까 일찍 다 뺐죠. 맞아요? 그렇죠. x2, x3는 자연수일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봐봐. 내가 항상 뭘로 통일을 시키고 싶냐면 음수가 아닌 정수, 즉 0 이상으로 통일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 0이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x1이 0이 되면 a도 0이 돼요. 그죠? 근데 여기 밟아라. x2가 0이 되면 b는 뭐가 돼요? b는 1이 되죠. 1은 괜찮죠? 즉 x2, x3는 0 이상이에요. 처음부터 0 이상이야. 얘만 0 이상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얼마를 빼야 돼요? 3이 아니라 1만 빼야 돼요. 그래서 6이 아니고 8이 돼야 됩니다. 답은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선택? A, B, C 중에서 누가 3의 배수인지, 누가 너인지 고르는 거예요. 왜냐면 다르니까. 아까 여기서는 셋 다 3의 배수이기 때문에 누가 3의 배수다 뭐 고를 일이 없잖아. 여기선 셋 중에 어느 하나는 3의 배수. 그 다음에 어느 하나는 나눈 나머지가 1. 어느 하나는 남은 나머지가 2. 그들이 서로 다 구분이 되니까. 괜찮죠? 그 다음에 3번 요런 거 변형 이제 센스인데 우리가 익숙한 식이랑 조금 달라요. 형태가. XYZ 더했고 W를 뺐단 말이야? 이상해요. 그럼 우리가 아는 형태는 뭐야? W를 더한 형태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뭘 하면 돼요? 마이너스 W를 치환하면 되죠. 마이너스 W를 그냥 뭐 K라고 치환하세요. 그럼 밑에 거 양변에다 마이너스 취하면 어떻게 돼요? K는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3 되죠.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K는 5 이렇게 되죠. X, Y, Z 더한 게 K는 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꿀 수 있고 아니면 어차피 W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기껏 해봤자 몇 개밖에 없어? W는 1, 2, 3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1, 2, 3 넘기면 뭐야? 3개 오른쪽이 6, 7, 8이란 말이야. 근데 자연수이기 때문에 3을 빼야 돼요. 6, 7, 8에서 30 빼면 3, 4, 5가 됩니다. 즉 3H 3, 4, 5가 돼요. 그냥 그렇게 하셔도 된다. 뭐 취향이다. 개인적으로 처음에 설명한 마이너스 W를 치환하는 방식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이게 손으로 노가다 안 될 때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거 좀 기억을 하시고 그게 바로 그 밑에 있는 4번 같은 거. 4번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돼 있어요? Y만 부동호 반대죠. Y만 마이너스지. 양변에다 똑같이 마이너스 Y를 K로 치환해서 바꿔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뭐가 어렵냐면 5번이 어려워요. 풀어봅니다. 5번 같은 거는 이제 문과에서 모의고사 뭐 1등급 나오고 뭐 이런 애들도 풀려보면 고3 애들도 풀려보면 좀 힘들어하는 그런 중복조합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 근데 중복조합이 수능에는 많이 나와요. 중복조합 자체로 경우의 수가 많이 나와요. (12번까지) 하고 쉬어야지. 아닌가? 6번까지만 하고 쉴까? 자연수가 저 일식 한다는 걸 왜 하는 아, 아까 뭐 이런 거? 여기서 빼는 거? 중복조합은 보면 여기 없네. 아까 열심히 설명했는데 안 써놨네. 음한인 정수예요. 음한인 정수예. 그러니까 NH 예컨대 뭐 이렇게 더해서 30이야. 그러면 3개 중에서 중복해서 30번을 선택을 하면 3H 30이란 말이야. 근데 선택한 횟수니까 A만 30번 골라도 되지. 그럼 BC는 0이 돼도 되죠. 그럼 0이 돼도 되기 때문에 원래 중복조합의 가지수에는 순서상 중에서 각각이 0이 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만 볼게. 뭐 w가 1일 때는 xyz 더한 게 6이지. 그러면 xyz 더한 게 6이라서 내가 그냥 3h6을 하면 거기는 어떤 순서상이 포함되어 있냐면 xyz가 0이 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0이 되는 건 포함되면 안 돼요. 그럼 3h6으로 계산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럼 각각이 0 이상이 되도록 순서상을 바꿔주면 중복조합을 쓸 수 있는데 자연수니까 x는 1 이상이지. 1을 빼주면 0 이상이죠 이제. y도 1 빼주면 0 이상이지. 각각을 0 이상이라는 조건으로 맞춰주겠다고. 0 이상이라는 조건이 충족돼야지만 중복조합이라는 기호를 쓸 수 있다. 5번 어렵죠? 미안하지만 6번도 어려워요. 자,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번에는 ABC 곱이 180이래요. 곱하긴 했지만 곱한 게 사실 좀 더 쉬워요. 어차피 곱했다는 거 자연수 형태 입장에서는 네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180이라는 거는 뭐냐면 36 곱하기 5라서 2의 제곱 3의 제곱 5의 1승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ABC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기껏 해봤자 뭐밖에 없냐면 2, 2개, 3, 2개, 5, 1개예요. 그래서 이건 어떠한 관점으로 보시면 되냐면 바구니가 있어요. ABC. 너에다가 요 2, 2개, 3, 2개, 5, 1개를 쏙쏙쏙 집어넣는 가지수로 보시면 돼요. 이 두 개끼리는 구분이 안 되죠. 그죠? 그럼 결국엔 예컨대 여기 2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2, 3 들어가 있고 뭐 3, 1 들어가 있고 3, 5 들어가 있고 예컨대 이렇게 들어가면 아 A는 2, B는 6, C는 15 뭐 이러한 하나의 순서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2, 3, 5끼리는 구분이 안 되지만 구분이 되지만 2끼리, 3끼리는 구분이 안 되죠. 그러면 2를 여기다 넣는 거랑 3을 여기다 넣는 거랑 5를 여기다 넣는 거랑 서로 어떠한 관계가 없죠. 자유롭죠. 즉 2 먼저 넣고 그냥 3 넣고 5 넣고 따로따로 하면 돼. 즉 이 통에다가 내가 아무렇게나 넣는다면 3H, 2 요게 세 가지 통 중에서 중복해서 2라는 걸 넣을 거를 고르는 거예요. 곱하기 마찬가지 3H, 2 이유가 전혀 달라요. 요건 2, 2개고 요건 3, 2개예요. 마지막으로 5H 5 1개죠. 3H1 3H1 약간 이상할 수 있지만 3C1이랑 똑같아요. 이거 5 1개 1개 각각의 통에 너를 넣는 상황. 자, 그때 중요한 거 빈통이 있어도 되나요? A가 비어있다면 뭐죠? A가 비어있다면 그냥 A는 1이라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빈통이 있어도 돼요. 우리는 중복조합이라는 건 항상 빈통이 있을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선택이 안 됐어도 상관이 없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 상태입니다. 일단 그래? 근데 나번 조건이 마음에 걸려. AB, BC, CA 곱한 게 0이 아니라고 했으니 무슨 소리야? A랑 B랑 서로 다르고 B랑 C랑 서로 다르고 서로 다 각각이 다르란 얘긴데 그러면 같은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운 나쁘게도 있죠. 그러면 같은 경우를 빼주는 게 훨씬 낫죠. 전체 가지수는 너가 되는데 여기서 뭘 뺄 거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통에 같은 거를 넣은 경우가 있을 거야. 어떤 게 가능해요? 그 두 개를 먼저 고릅시다. 그 두 개의 통이 서로 같다라는 예컨대 A통, B통을 골랐어요. 서로 같은 공을 넣을 거래. 그러면 뭐 이런 게 있겠지. 여기다가 다 모두 넣는 경우 있죠. 이렇게. 그럼 넌 1, 1 되겠죠. 맞아요? A, B 1, C가 나머지, C가 180. 이런 건 가능하죠. 분명히 빼야 되죠. 그죠? 요거 한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넣는다면 무조건 B도 넣어야 돼요. 여기다 넣는다면 무조건 B도 넣어야 돼요. 그러면 쌍으로 넣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넣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그러면 2랑 3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 2 들어간 경우 있을 수 있죠. 그게 또 한 가지. 3, 3 들어간 거 있을 수 있죠. 그게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2, 3, 2, 3 들어간 거 있죠. 총 4가지가 가능해요. 그게 4가지예요. 됐어요? 여기서 의문점. 선생님 그러면 A, B, C가 다 같을 수는 없나요? 당연히 다 같을 수 있죠. 근데 같을 수 있나요? 3개씩 있나요? 3개씩? 없죠. 안 돼요.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불가능하다. 세제곱수였으면 가능했겠다. 넘어갑니다. 자, 6번은 선생님이 할게요. 6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연수인데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달래. 근데 나번 조건이 진짜 불편해요. 나번 조건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많이 헤매는데 요것도 이제 경우의 수에서 참 뭐랄까
센스 있게 풀었을 때 아주 깔끔한 그러한 발상 중에 하나인데 아주 재밌어요. 이 경우의 수에서도 어떤 게 존재하냐면 대칭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대칭성. 대칭성은 진짜 수학에서는 진짜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오는데 대칭성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좀 편안하게 풀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은데 자, x가 y보다 큰 것들을 보고 싶어 나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 여기다가 y가 지금 뭐냐면 자연수사상이니까 y가 1일 때 x가 되는 거는 그보다는 커야 되니까 만약에 y가 1이면 x는 크다 1이고 그렇다는 건 x는 크거나 같다 2가 되고 나머지는 크거나 같다 1이니까 그러면 3h 얼마가 되냐면 2, 1 빼니까 6이 돼요. y가 2가 되면 얘는 x가 크다 2가 되고 x가 크거나 같다 3이 되고 3h 5가 되고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죠? 쭉쭉쭉 다 더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고 근데 사실은 알려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관찰을 해봤어. 너랑 경우의 수 입장에서 어떨까요? 즉 위의 조건은 동등하다고 쳤을 때 x가 y보다 큰 순서상의 개수랑 x가 y보다 작은 순서상의 개수는 당연히 서로 같겠죠? 이런 거 이제 약간의 수학적 직관입니다. 어차피 x랑 y가 서로 뒤바뀌어도 전혀 상관이 없잖아. 식이 동일하잖아. 즉 네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너랑 같을 거라고. 그래서 고민을 해봤는데 그럼 나는 이거를 구하면 똥멍청이고 둘은 네가 크거나 아니면 서로 같거나가 되죠. 즉 나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중에서 너랑 서로 같은 걸 구해요. 그럼 원래 전체 경우에 4h 10이죠. 빼기 xy가 같은 걸 구합니다. 이건 구하기가 개 쉬워요. 그거를 얼마로 하면 돼요? 나누기 2 하면 되죠. 왜? 전체 가지수라는 거는 너랑 더한 게 전체예요. 즉 너를 넘기면 전체에서 이렇게 뺀 게 되죠. 맞아요? 근데 너랑 서로 같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2를 나눠줄 수 있죠. 굉장히 좋은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떠올려 그거 아니고 작년에 가형, 나형 둘 다 나왔던 어떤 확률 문제가 있었는데 확률에서 어떤 걸 물어봤냐면 A가 B보다 클 확률을 구하시오. 근데 경우 나눠서 풀면 진짜 개 같은 문제예요. 근데 그게 딱 같은 거 딱 빼가지고 계산하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는. 그래서 그거를 찾는 게 참 중요했던. 그래서 어떤 확률에도 대칭성. 일단은 F2 곱하기 F5가 12가 되는 순서쌍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험에 있던 그 문제죠? 비슷한 문제죠? 자, 볼게요. F2, F5 곱해서 12가 될 수 있는 거 여기서 치역에서 두 개를 골라서 12가 될 수 있는 거는 물론 원래는 1 곱하기 12도 있어요. 근데 1 곱하기 12가 있을 수가 없죠. 12까지가 없으니까. 즉 기껏 해봤자 2 곱하기 6이거나 3 곱하기 4거나 그 다음에 얘네끼리 자리를 바꾸려고 생각해봤더니 이 대소관계 때문에 안 돼요. 그죠? 딱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2는 2로 5는 6으로 가는 거. 2는 2로 5는 6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 순간 우리는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이 대응될 수 있는 영역이 정해져요.
3, 4는 어디로밖에 못 가냐면 2보다 커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데로밖에 못 가요. 이만큼. 그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5가지죠. 중복해서 2개를 대응시키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6, 7도 대응시켜야 되죠. 얘네는 어디로 가요? 6부터 7까지 가는 거죠. 2h가 되죠. 이렇게 더하기. 만약에 3 곱하기 4였다면 각각 3, 4로 대응이 되면 이 상태죠. 그럼 이제 3, 4는 어디로밖에 못 가냐면 3부터 4까지밖에 못 가요. 2h2가 됩니다. 그리고 6, 7은 4부터 7까지 가능하죠. 4h2가 돼요. 둘이 더해주시면 끝. 경우 나눠가지고 안 어렵죠? 옆에 있는 거 15번 거의 비슷합니다. 답원도 마찬가지겠죠? 14번하고 느낌 거의 비슷하죠? F1, F2 더한 게 5래. 그럼 기껏 해봤자 순서상 뭐밖에 없어요? 1, 4, 2, 3 끝이에요. 서로 바꿀 수 없어요. 왜? 대소관계 있다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1, 4 대응시키고 2, 3 대응시키고 그 다음엔 14번 논리 똑같이 따라가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17번 보겠습니다. 17번 내가 할게. 여기 부호 변화가 좀 어려워서 부호 변화 좀 설명해야 돼요. 요거 한 개, 2개 정도만 설명하고 17, 19 설명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가번 조건을 보니까 1, 2, 3, 4에 대해서는 대소관계가 이렇게 정해져 있대. 근데 F4는 2가 아니고 F4는 반드시 5보다는 더 크대요. 그래? 그러한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그래? 그럼 1, 2, 3, 4, 5가 있고 너는 일단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에다가 F4는 2가 아니고 and F4는 5보다 크죠. 이렇게. 자, 요거를 곧대로 풀어보려고 봤더니 F4가 어떠한 값이 되느냐에 따라서 F5가 될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되게 약간 좀 불편하긴 불편합니다. 하지만 뭐 천천히 해볼게요. 경우를 나눠보지 뭐. 둘 다 가능하니까. 자, 첫 번째 F4가 될 수 있는 거를 한번 천천히 보면 가장 커야 되죠. 그죠? 가장 큰 게 돼야 돼요. 즉 5, 4, 3, 2, 1 이런 식으로 쭉쭉쭉 떨어지면 되는데 그럼 첫 번째 F4가 가장 큰 5라고 합시다. 자, 그럼 여기가 5가 되는 거고 나는 얘네는 사실은 하한선이 있어. 하한선이 1이에요. 1. 그죠? 그럼 1부터 원래 5 사이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아니지? 세 개를 고르면 세 번을 선택을 하면 그게 바로 OH3이 됐을 거라고. 곱하기 F5는 F4보다는 작아야 돼. 나머지랑은 관련이 없고 그냥 4보다는 작기만 하면 돼. 5보다 작아야 되니까 뭐가 있냐면 1, 2, 3, 4가 있죠. 그게 4가지예요. 됐어요? 그럼 두 번째. 생각보다 쉬울 것 같다. 그지? F4가 만약에 4라면 여기가 한 개 줄어들죠? 4H3이 될 거예요. 너도 하나 줄어들겠네. 맞아요? 규칙성 보이죠? 그 다음에 3일 때 마지막으로 1일 때는 돼요?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되죠? 즉 여기서 끝납니다. F4가 3이면 3H3에 곱하기 2하고 끝. 답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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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 주시는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실 선생님이 생각한 거는 요거에서 여사건을 생각을 했어요. 왜 여사건을 생각을 해봤냐면 정확히 너의 부정이 뭐죠? F4가 5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그럼 이거랑 이거랑 섞으면 뭐예요? 이거죠? 이런 거 경우의 수 구하기 되게 쉽죠? 그 다음에 F4가 정확히 2인 거 경우의 수 구하기 쉽죠? 둘이 동시에 성립하는 거 경우의 수 구하기 쉽죠? 해볼까?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원래는 뭐냐면 F1, 2, 3, 4를 먼저 정할게요. 그게 뭐냐면 OH4예요. 5개 중에서 4개를 중복해서 선택 곱하기. 중요한 거 5도 대응이 되긴 돼야 돼. 근데 자유롭게 대응되면 몇 가지죠? 5가지죠. 이게 전체 가지예요. 요 첫 번째 줄을 만족하는 전체 가지라고. 즉 요거 없이 이만큼. 너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원래 요거예요.
그 중에서 난 뭘 뺄 거냐면 너의 부정인 너 또는이죠. 또는 너의 부정인 F4가 2. 이 방식도 상당히 좋은 방식이니까 잘 보세요. 자, 요걸 합쳐주면 뭐가 되죠? 그럼 그냥 OH5가 되네. 굉장히 쉽죠? 그 다음에 너 F4가 2인 거. 그럼 너가 2가 되죠, 여기가. 여기 2가 되고 5에 대한 얘기는 없는 거야. 그러면 이건 아예 조건 안 보는 거야. 요것만 보는 거야. 너랑 너 이렇게. 그럼 여기가 2가 되면 이번에는 하나, 둘, 세 개를 1, 2 중에서 고르는 거니까 2H 3이 되죠. 5는 자유롭죠. 곱하기 5개. 됐죠?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더해서 뺄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마지막으로 더하기. 다시 더해야 돼. 왜? 너 또는 너기 때문에 둘의 교집합을 빼줘야 돼요. 그게 너가 2고 F5가 이렇게 되는 경우. 맞아요? 그럼 여기까지는 뭐야? 똑같네. 2H3이네. 곱하기. 뒤에가 좀 다르네. 2보다 F5가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4가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것도 가능해요. 즉, 요거 빼기 너, 더하기 너 이렇게 해보시면 똑같이 나올 겁니다. 뭐가 더 쉽다, 낫다 말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얘가 더 쉬워요. 솔직히 말하면 얘가 더 쉬운데 이 방식 자체도 명제로 판단을 했을 때 상당히 깔끔하다고. 왜냐면 정확히 너랑 같을 때 그다음에 요거 부등식도 딱 깔끔하게 이쪽으로 딱 떨어지기 때문에 판단이 나쁘지 않아요. 넘어갑니다. 10 9번 볼게요. 19번. 자, 19번 내가 할게. 보세요. F 합성 F4는 F4가 아니래. 그래? 이건 또 뭔 소리야? 너는 F4가 아니래. 그리고 나번 조건에 따르면 또 대소관계 있대. F1. 맨날 누구는 없어? 맨날 F5는 없네. F5는 언급이 없으면 되게 좋아. 5 입장에서는. 왜? 5는 자유거든. 그냥 아무거나 선택이 돼도 돼요. 아무거나 대응될 수 있어. 그냥 5가지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이렇게 2가지 여전히 나는 여사건으로 할 수 있어요. 이거 전체 가지수 아까 몇 개였죠? 5개 중에서 중복해서 4개를 고른 OH 4가지 곱하기 F5도 반드시 정해줘야 된다고. 그게 5가지. 애들이 맨날 이거 빼먹어요. 여기서 OH4하고 끝난단 말이야. 함수의 개수라는 거는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대응이 돼야 돼요. 결정이 돼야 돼요. F5가 결정이 돼야 돼요. 자유롭다고 빼먹으면 안 된다고. 되잖아. 자, 그 다음에 요게 자기 자신으로 대응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냥 대응이 된다고 하지 뭐. 대응이 된다고 하고 빼면 되잖아. 그럼 얘가 뭐가 될지 모르겠어. 근데 F4가 뭐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럼 해볼까? 1, 2, 3, 4 어차피 자, 그래서 예컨대 F4가 1이야. 그럼 뭐가 되지 말라는 거야? F1은 1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나는 모르겠고 그냥 1로 갈 거야. 닥치고 1로 가야지. 1로 갔어요. 이걸 빼면 되잖아.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 F4는 1이라며. 1로 갔겠네. 그러면 2, 3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1로 갈 수밖에 없지. 대소관계 만족시켜야 되는데. 맞아? 그러면 4가 1로 갔을 때 1은 1로 간 거고 2, 3은 어쩔 수 없이 사이로 간 거고 5는 몇 가지라고 했어? 5는 5가지라고. 그거 빼줘야 된다고. 5 더하기.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F4가 2인 거 해볼게. 4, 2로 보낼게요. 자, 1로 갔어. 그러면 2는 2로 가야 되지. 3도 2로 가야 되지. 맞아? 그럼 뭐야? 얘는 1, 2 두 군데 가잖아. 그죠? 5는 자유롭죠. 2 곱하기 5. 또 생각보다 괜찮네. 이번에는 4가 3으로 가야지. 그럼 3은 3으로 갔네. 그러면 2개가 어디로 가면 돼요? 3개로 가면 되죠. 그죠? 1, 2가 1, 2, 3으로 갈 수 있어요. 그게 3H2가 됩니다. 곱하기 여전히 5는 5가지. 마지막으로 봐봐. 4가 4로 가면 다시 4가 4로 가죠. 그죠? F4가 4면 자기 자신으로 간 거고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셋, 4개네. 4H3이네. 곱하기 5는 역시 5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가 5로 가면 4가 5로 갔고 5는 자기 자신으로 가야 된다며. 그러면 F4가 자기 자신이 되면 반드시 얘는 자기 자신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F5는 5가 돼야 된다고. 그럼 F5는 5로 왔네.
그럼 나머지 뭐 나오면 돼? 1, 2, 3, 4. 아니, 1, 2, 3만. 1, 2, 3, 4, 5로 보내면 되죠. 그게 3, 아니지? 5개 중에서 OH 3가지. 이렇게. 그래서 너에서 요만큼 빼시면 끝. 어렵죠. 함수의 개수도 상당히 어려워요. 함수의 개수는 중간고사 하나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난이도는 뭐 천차만별인데 보통 한 문제가 나옵니다. 요 정도 19번 같은 거 참 좋은 문제. 이런 거 합성함수까지 해서 20번 아까 다 설명했고 넘어갑니다. 자, 길찾기 부호 변화인데 요거 조금만 개념 설명을 할게요. 근데 별거 없어요. 별거 없고 그냥 길찾기 혹은 중복 부호 변화의 상황을 중복 조합으로 해결할 수 있더라가 결론인데 이게 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좀 볼 거예요. 자, 그래서 부호 변화의 상황을 중복 조합으로 해결할 수 있구나. 중복 조합에서의 어떠한 동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정식의 해로서 동일성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예를 들어 부호 변화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플러스가 몇 개 있냐면 7개, 마이너스가 5개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7개, 5개 이렇게. 그러면 플러스가 7개, 마이너스가 5개 있는 상황에서 나는 이거를 적당히 섞어서 부호 변화가 총 3번 나오고 싶대요. 그래서 부호 변화가 (3회) 나오는 경우의 수. 당연히 플러스끼리 구분 안 되고 마이너스끼리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대충 예컨대 이런 게 되겠구나 하고 예시를 들어보면 돼요. 예컨대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로 시작을 했어.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 동그라미 안 쳐야지. 뿔. 그러면 한 번, 2번 바뀌었죠? 한 번 더 바뀌어야 되죠? 근데 그럼 개수가 안 맞죠? 플러스 여기다 더 넣어줘야지. 이런 거 가능해요. 그럼 부호 몇 번 바뀌었어요? 한 번, 2번, 3번 바뀌었죠? 맞아요? 내가 아까 만들다 보니까 플러스가 남았잖아. 그래서 뒤에다 쓰면 좋을 뻔했는데 뒤에다 안 썼죠? 왜? 뒤에다 쓰면 부호 변화가 또 생겨요. 왜냐면 마이너스 뒤에다 붙였으니까. 즉 어디다 갖다 붙일 수밖에 없어서 나는 앞에 아니면 사실은 가운데 이런 데다가 플러스 있는 데다 갖다 붙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바로 부호 변화를 중복 조합으로 풀어내는 발상의 핵심입니다. 자, 재밌는 건 뭐냐면 플러스에서 시작했으면 반드시 3번의 부호 변화가 있으면 뭘로 끝나야 돼요? 부호 변화를 홀수번 했으니까 마이너스로 끝나야 돼요. 됐죠? 마이너스로 시작했으면 당연히 플러스로 끝나야 돼요. 즉, 그러면 플러스로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끝나는 것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플러스로 끝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요거부터 볼게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볼 거냐면 크게 플러스 한 덩어리 있고 마이너스 한 덩어리 있고 플러스 한 덩어리 있고 마이너스 한 덩어리 있고 이렇게 봐도 되니? 덩어리 입장에서, 묶음 입장에서 그때 각각의 플러스의 개수를 나는 A1, 너를 A2라고 할게요. 각각 자리별로. 둘이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요? 전체 플러스의 개수는 몇 개라고 그랬어? 아까 7개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죠? 그러면서 각각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범위는 얼마 이상일까? 1 이상이에요. 왜 그렇죠? 0 이상이면 이거 0이 되면 돼? 0이 되면 덩어리가 없어요. 아예. 그럴 수는 없어요. 덩어리는 존재해야 돼. 덩어리가 있어야지만 부호 변화가 있거든. 1 이상이구나. 그래서 중복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구나. 2H5가 되는구나. 곱하기, 쟤도 똑같겠네. 5개니까 2개 갖다 쓰면 2H3이 되겠구나. 근데 내가 뿔마 있고 맞불 있으니까 곱하기 2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요게 이제 첫 번째. 근데 부호 변화가 3회 말고 짝수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곱하기 2가 안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얘는 곱하기 2가 되거든. 부호 변화를 4회로 바꿔볼게. 똑같은 상황인데 부호 변화 4회로 바꾸시면 어떤 형태가 돼야 되냐면 뿔, 마, 뿔, 마, 뿔. 요거 가능하고 마, 뿔, 마, 뿔,
막 이렇게 가능해요. 그죠? 각각을 이번에 A1, A2, A3은 7이고 요거 B1 더하기 B2는 5가 된다고. 이렇게. 그죠? 얘는 뭐가 돼요? 3H 4가 되죠. 그죠? 얘는 뭐가 돼요? 2H 3이 되죠. 근데 얘가 잘 봐. 얘는 B1 너를 B1, B2, B3이라고 쓰고 밑에 거를 A1, A2라고 쓴다면 수소쌍의 개수가 좀 달라지죠. 밑에는 뭐예요? 2H 5가 되죠. 위에는 3개 빼니까 3H 2가 되죠. 너랑 같을까? 안 같아요. 아이고 미안. 뭔 소리인지 알겠어? 왜냐면 여기는 플러스가 3개, 마이너스가 2개잖아. 여기는 마이너스가 3개, 플러스가 2개예요. 근데 뿔마의 개수가 어때? 서로 다르단 말이야. 하지만 뿔마의 개수가 만약에 서로 같았더라면 이게 바뀌더라도 곱하기 2가 가능했겠지. 근데 그렇진 않다는 거야. 괜찮죠? 요거 치수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부호 변화 중복 조합이고, 자 이게 표현상 부호 변화만으로 나오지 않고 길찾기로도 나옵니다. 길찾기에서 방향 전환의 횟수로 나와요. 방향 전환. 사실상 부호 변화와 똑같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뭐 이런 도로망이 있다고 합시다. A에서 B를 최단거리로 가는데 방향 전환을 뭐 3번, 4번, 3번 하자 그냥. 3번 하는 경우의 수. 이런 거. 자, 그럼 얘는 오른쪽이 7개고 위로 가는 게 4개란 말이야. 근데 방향 전환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가다가 플러스 가면 방향 전환, 오른쪽 가다가 위로 가면 방향 전환, 아니면 위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면 방향 전환이란 말이야. 맞아요? 예컨대 어떻게 되겠다는 거야? 3번이니까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이런 거 가능하죠. 어때? 하나, 둘, 셋 맞아? 뭐랑 느낌 완전히 똑같아? 부호 변화랑 완전히 똑같아요. 중복조합으로 풀어내시면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괜찮죠? 그러니까 표현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게 예를 들면 23번 같은 거 무슨 뭐 좌회전의 수가 우회전보다 한 번 더 많다라고 하는데 좌회전과 우회전 어떤 식으로 이제 될지. 자, 일단은 뭘 보시냐면 21번 볼게요. 21번 내가 풀게 보세요. 부호 변화도 사실은 좀 어려운 개념이라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빨간색 공 5개랑 파란색 공 4개를 일렬로 나열을 하는데, 자, 세개 변화 밑줄 홀수번. 세개 변화가 홀수번 나타나고 싶대요. 아까 부호 변화가 홀수번이면 뭐라고 그랬어? 내가 예컨대 플러스에서 시작했으면 뭘로 끝나야 된다고? 마이너스로 끝나야 되고, 마이너스로 시작했으면 뭘로? 플러스로 끝나야 되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이에 나열되는 건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사이에 나열되는 거는 자유로이 나열돼도 무조건 플러스로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얘 같은 경우에는 빨간 공으로 시작해서 파란 공으로 끝나기만 하면 무조건 세개 변화는 홀수번이 일어난다는 얘기지. 그럴 거 아니야. 왜? 봐봐. 이거를 A, B라고 표현한다면 A, 그 다음에 B가 4개. 하나, 둘, 셋, 넷. A에서 시작해서 B로 끝나는 이런 걸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잘 보시면 여기 부호 변화가 한 번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임의로 아무거나 자리를 바꿔볼게. 너랑 자리를 바꿨어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방향 전환이 몇 번 늘어나냐면, 부호 변화 몇 번 늘어나냐면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늘어나죠. 몇 개 됐어요? 5개 됐죠. 짝수번이 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A로 시작해서 B로 끝나지 않는다고. 짝수번이 됐으면 A로 시작해서 무조건 A로 끝나요. 부호 변화 한 번 일어나면 A에서 B로, 3번 일어나면 A에서 B 갔다가 A에다가 다시 B 간 거. 5번 일어나면 A, B, A, B, A, B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이에 나열되는 건 중요하지 않고 홀수번, 짝수번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처음과 끝에 대한 얘기구나.
그래서 결론 이만큼을 나열하는 가지수가 됩니다. 4개, 3개니까 73이죠. 이렇게 쓸까? 7팩, 4팩, 3팩 더하기 A, B 서로 자리 바꿀 수 있죠? 똑같네. 곱하기 이렇게 홀수번 나타나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근데 만약에 세개 변화가 짝수번 나타나도록 한다면 빨빨 그 다음에 파파 다르죠? 경우의 수 달라요. 따로따로 해서 더해줘야 돼요. 얘는 곱하기 2가 가능하다는 거야. 홀수번일 때는 가능해요. 넘어갑니다. 22번 어려운데 2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2번도 모의고사 28번인가 그래요. 28번인가 9번인가 그런데 이제 뭐 이때 당시에 상당히 어려웠던 약간 옛날 문제지만 약간 클래식. 자 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흰색, 검은색을 바둑돌을 막 나열을 하나 봐. 근데 A끼리 이웃하면 A형이라고 부를 거고 검, 흰 순으로 나오면 B, 흰, 검 나오면 C, 흰 나오면 D라고 부르겠대. 예컨대 6개를 이런 식으로 나열하면 얘가 A형 2번, B형 1번, C형 1번, D형 1번이래요. 그래서 봐봐.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지금. 일단은 검은색끼리 요게 A죠. 그 다음에는 얘는 뭐라고 봐야 돼? 검흰이니까 요게 바로 B예요. 그 다음에 요게 D고 흰 검이니까 얘가 C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얘가 A예요. 이렇게. 그럼 A가 2개, B가 1개, C가 1개, D가 1개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여전히 어느 부분이 핵심이 돼야 되냐면 너랑 너가 핵심이 돼야 돼요. 우리는 B 1개, C 1개가 일어나는 상황은 흰색, 검은색 덩어리로 시작해서 흰색이 중간에 나오고 검은색으로 끝나는 상황이 바로 B, C 한 번씩 나온 상황이에요. 됐죠? 나머지 다 보세요. 다 이런 식이지. 물론 뒤집어져 있는 경우는 있어. 흰색 나오다가 검은색 나오고 흰색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가능하니까. 하지만 느낌 자체는 비슷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에는 10개의 바둑돌을 나열할 건데 A형이 4번, B가 2, C가 2, D가 1번 나타나도록 하고 싶대. 그래? 그러면 검흰 입장에서 덩어리로 볼게. 검정색 덩어리가 나오고 흰색이 나오고 검정색이 나오고 흰색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검정색이 나와야지만 뭐가 되냐면 여기가 검흰이 B, C, B, C. 즉 B가 2개, C가 2개가 나와요. 맞아요? 괜찮아? 그럼 이 상태에서 나는 이미 여기는 검정색, 흰색은 들어가 있는 거고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A형이 4번, D형이 1번 나타난다는 거는 D는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어? 여기 지금 돌이 다 1개씩만 있다고 치자. 돌을 5개를 썼어요 지금. 5개를 더 붙일 거야. 그러면 검은색을 4개를 더 붙이고 흰색을 1개를 붙여야 될 거 아니야. 흰색 하나 붙으면 예컨대 여기 흰색이 이렇게 하나가 더 붙으면 이거 원래 흰색이니까 이게 바로 D가 된다고. 이렇게. 즉 흰색이 가서 붙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군데예요? 하나? 2군데죠? 그게 바로 EH1입니다. 이게 D형 1개, A형 4개는 뭐가 되겠어? 검은색이 붙을 수 있는 것은 하나, 둘, 셋, 3, H 4가지 이렇게. 또 있죠? 흰검 바꿔도 되죠? 흰검 바꾸면 이 부분만 바뀌겠죠? 3H1 곱하기 이 부분이 3이 2로 바뀌겠죠? 2H4가 되죠? 위아래 더해주시면 끝. 이때 당시에 얘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23, 4번 여러분이 나중에 해보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중복조합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얘는 활용이라서 그닥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진 않고 일단은 뭘 보시냐면 27번 한번 볼까요? 27번 3개 정도만 보고 마칠 테니까. 자, 10권의 책이 책꽂이에 나란히 꽂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서로 인접한 2권의 책은 선택되지 않도록 우리가 3권의 책을 선택을 하고 싶대. 그래? 그럼 책이 뭐 특별히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는 없고 구분이 안 되면 어차피 뭐 한 가지인 것 같고. 근데 내가 이웃해서는 선택을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요 상태에서
세 권을 선택을 해야 돼요. 예컨대 여기 선택됐고, 예컨대 여기 선택됐고, 예컨대 여기. 이런 식으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죠? 그럼 내가 선택이 된 책을 제외하면 몇 권이죠? 총 7권이 돼요. 맞아요? 그 7권을 어떻게 한다고 보시면 되냐면 총 4군데에다가 사이사이에다가 넣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7권을. 이렇게. 즉 여기에 있는 권을 x1, 여기에 있는 개수를 x2, 너를 x3, 너를 x4라고 놓는다면 나는 다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요? 합이 7이 돼야 되죠. 맞아요? 7권이니까. 사이사이에다가 넣는 가지수예요. 처음이랑 맨 끝에도 가능해. 근데 제한이 있어요. 우리가 얘네가 이웃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당연히 x2랑 x3은 1 이상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얘네는 0 이상이 되겠죠? 끝났죠? 맞아요? 요거 조합으로도 풀 수 있고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중복 조합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바로 이렇게 된다. 사이사이에 있는 책의 개수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괜찮아요. 괜찮고 30번 보세요. 30번. 30번만 하고 32번을 하고 싶지만 여러분이 풀어 오세요. 32번은 어려울 겁니다. 나는 이거를 풀어보세요. 집에서 풀어보세요. 자, 30번. 다음 시간 이항 정리는 내용이 이거보다 쉬워요. 중복보다 조합보다는 좀 쉽고 그 대신 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되게 고달픈 그런 수업인데 쓸 게 졸라 많습니다. 쓸 게 졸라 여러분이 외워야 될 게 많고 식변형이 좀 많고 근데 어떤 개념 자체는 어렵진 않기 때문에 그냥 항등식입니다. 항등식. 자, 그래서 그때 질문 많이 하시고 딸기맛 사탕 5개, 사과맛 사탕이 4개, 여학생 3명, 남학생 2명에게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나눠줄 거래. 가번, 여학생은 딸기 맛은 적어도 1개씩을 받아요. 사과 맛 사탕을 받지 못하는 남학생이 존재한다. 여러분은 가번, 나번 조건을 보면서 뭐를 염두에 둬야 되냐면 이거 혹시 딸기 맛 사탕이랑 사과 맛 사탕 간에 상호 간에 어떠한 제한이 있나 없나를 보셔야 돼요.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딸기를 나눠주는 거랑 사과 나눠주는 거랑 그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다고. 만약에 이거 다번 조건에 아무런 사탕을 1개도 못 받는 사람은 없다 라고 한다면 관련이 있는 거야. 왜? 딸기를 안 받았으면 뭘 받아야 돼요? 사과를 받아야 돼. 이건 연관이 있는 거라고. 전체적으로 연관이 있잖아. 그죠? 아니면 남자는 반드시 사탕을 홀수게 받아야 된다 라고 한다면 딸기를 1개 받으면 사과는 짝수게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연관이 있는 건데 연관이 없다고 얘는. 포인트는 연관이 없어요. 그럼 가번. 여학생들에게 딸기맛 사탕을 나눠주는 방법의 수. 근데 딸기맛 사탕은 남녀 다 줍니다. 남녀 다 주는데 여자를 A1, A2, A3이라고 하고 남자를 B1, B2라고 할게요. 그럼 얘네는 각각 1개씩은 받아야 돼요. 그래서 1 이상이고 너는 0 이상이죠. 남자애들은 딸기맛은 안 받아도 되나 봐. 이게 지금 현재 뭐 한 거냐면 딸기맛 사탕의 개수에 대한 수서쌍이에요. 합계는 5개가 돼야 되죠. 당연히 OH2가 되네요.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딸기맛은 이제 다 줬어요. 사과는 뭐라고 그랬냐면 받지 못하는 남학생이 존재한다며. 전체에서 받지 못하는 남학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빼셔도 되고 아니면 1명이 못 받을 때, 2명 다 못 받을 때 경우를 나눠서 더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둘 다 쉬워요. 자, 우리는 편의상 6건으로 한번 해볼게. 6건은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는 얼마냐면 사과맛 4개를 5명에게 나눠주는 OH4가 전체예요. 맞아요? 마이너스. 자, 남자는 무조건 사과맛은 받아야 된대. 그러면 1개씩 줘야 되죠? 2개 줬으니까 OH2가 되겠네. 이게 6건이 그래도 좀 더 편하긴 편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너랑 곱하시면 끝. 됐죠? 원래 이제 뒤에 31, 32 하려고 그랬는데 31번 보시면 절대값 있는 거예요. 절대값 있는 거. 이거 여러분이 충분히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보시고 오늘 오답이랑 다 하고 가지 않고 요거
확인학습만 몇 개 불러줄 테니까 요거를 풀고 질문할 것도 있으면 더 질문하시고 가도록 할게요.